여러분, 인텔, 이 이름만 들어도 컴퓨터 시대가 딱 떠오르시죠? 근데요, 왕자라는 게 영원할 순 없잖아요. 오늘은 바로 이 테크 거인이 겪었던 정말 드라마틱한 흥망성쇠, 그리고 그 부활의 몸부림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무려 30년이요. 30년 동안 정말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무적이었는데 순식간에 그게 아니게 된 거죠. 몰락한 거인이 진짜 모든 걸 걸고 다시 일어서려는 이 싸움. 와, 이건 뭐 그냥 한편의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바로 인텔이 PC 시대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회사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전설이 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건 1968년에 시작됐어요. 실리콘밸리에서요. 근데 진짜 역사를 바꾼 순간은 1971년이죠. 바로 세계 최초의 상업용 마이크로프로세서 인텔 4000사가 나왔을 때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최초의 컴퓨터 두뇌였던 거예요. 그리고 1993년 전설의 펜티엄 프로세서가 등장하면서 이 두뇌가 드디어 모든 가정의 책상 위에 올라가게 된 거죠. 바로 이 순간 인텔은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인텔의 진짜 무서운 점은요, 단순히 기술력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로 마케팅이었죠. 전설적인 인텔 인사이드 캠페인, 다들 기억하시죠? 아니, 컴퓨터 안에 들어있어서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칩 하나를 이게 들어있어야 진짜 좋은 컴퓨터라는 뭐랄까 품질 보증 수표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컴퓨터 살 때 그 파란색 스티커부터 찾게 만들었으니까요. 이야, 이건 정말 대단한 발상이죠. 하지만 영원한 영광은 없었죠. 이제 이야기의 흐름이 바뀝니다. 바로 닷컴 버블의 붕괴. 이 사건과 함께 거인에게 첫 번째 시련이 닥쳐옵니다. 90년대 후반 시장은요, 그야말로 미친 듯한 파티 분위기였어요. 신경제라는 이름 아래 주식은 영원히 오를 거라는 낙관론이 팽배했죠. 당시 시장이 얼마나 과열됐었냐면 통신장비 업체였던 시스코가 잠깐이긴 했지만 인텔의 시가총액을 넘어선 적도 있었어요. 이게 바로 그 시대의 거품이 얼마나 엄청났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 하지만 파티는 결국 끝났습니다. 2000년 버블이 펑 하고 터져버렸죠. 수많은 닷컴 스타트업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고 그들에게 칩을 팔던 인텔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주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폭락했죠. 근데 이 시장 붕괴는 그냥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문제는 바로 인텔 내부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이때부터 거의 10년간 인텔은 정말 뼈아픈 실수들을 계속 저지르면서 기나긴 기술적 암흑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바로 넷퍼스트라는 이름의 설계, 즉 마이크로 아키텍처였습니다. 당시 인텔은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오직 클럭 속도, 그러니까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에만 집착했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프로세서는 말 그대로 불덩이가 됐고요. 전기는 전기대로 엄청나게 먹어댔죠. 비유하자면 빠르긴 한데 너무 뜨거워서 만질 수도 없는 그냥 전력만 낭비하는 난로를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결국 이 넷버스트 기반으로 급하게 내놓은 펜티엄 D라는 제품은요, 시장과 업계에서 희대의 괴작이라는 정말 최악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기술력의 상징이었던 인텔이 이런 소리를 들었으니 이건 정말 씻을 수 없는 굴욕이었죠. 자, 이렇게 인텔이 스스로 흔들리는 동안 그 틈을 놓치지 않은 회사가 있었으니 바로 영원한 2인자였던 경쟁사 AMD입니다. AMD가 훨씬 더 좋은 제품을 들고 나오면서 시장을 빠르게 파고들기 시작했죠. 다급해진 인텔은 시장을 지키려고 좀 무리한 반치까지 쓰다가 결국엔 반독점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가 싶었던 거인 인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현재로 시간을 돌려서 인텔이 이 모든 것을 뒤집고 왕자를 되찾기 위해 던진 정말 거대한 승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전략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회사의 운명 전체를 건 도박입니다. 인텔의 반격, 그 첫 번째 타겟은 바로 지금 가장 뜨거운 시장 AI입니다. 모두가 아는 그 이름,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는 이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거죠. 그 무기가 바로 가우디 3 AI 가속기랑 제온 6 프로세서입니다. AI 시대의 주도권, 더는 뺏기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선전포고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최대의 경쟁사
엔비디아가요, 글쎄, 인텔에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7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다니 이건 정말 충격 그 자체였죠. 이 놀라운 협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번엔 미국 정부가 직접 등판합니다. 이른바 반도체법을 통해서 무려 89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조 원이 넘는 돈을 인텔에 지원하기로 한 거죠. 이제 인텔의 부활은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적인 최우선 과제가 됐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인텔의 진짜 빅벳, 가장 크고 위험한 승부수는 바로 파운드리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반도체 위탁 생산이에요. 지금까지는 자기들 칩만 설계하고 만들었다면 이제는 세계 1위 TSMC처럼 다른 회사들의 칩을 대신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엔비디아 같은 경쟁사들의 칩까지도요. 이건 단순히 사업 하나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인텔이라는 회사의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정말 엄청난 도박인 거죠. 자, 보세요. AI라는 새로운 무기, 경쟁사와의 깜짝 동맹, 그리고 정부의 막대한 지원까지 이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바로 열광했죠. 최근 주가가 그야말로 수직 상승하면서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 거인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인텔의 미래는 이 두 가지, AI와 파운드리에 모든 것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연 과거의 제왕은 이 마지막 도박을 통해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까요? 테크 산업의 역사가 새로 쓰일지, 또 하나의 전설이 막을 내릴지, 그 결과는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